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3분이고요. 먼저 구독,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LB 오늘 제가 오전장 브리핑도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장이 마감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5%대 마감이 됐어요. 그죠? 5%대 마감이 됐고 강하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틀 연속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딱도사가 설명드렸었던 7만 5천 원 자리, 이 자리를 강력하게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죠? 제가 말한 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맥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딱딱도사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유일하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만 5천 원 기준선 잡아놓고 제가 뭐라 했어요? 7만 5천 원을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근데 이탈 범위가 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난주 목요일 날 한번 이탈하는 척 하다가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HLB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요 수급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실려줬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 수급이 빠졌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순간에 수급에 빠지는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했죠. 왜? HLB를 크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빨간색이 외국인들 물량입니다. 그죠?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잠깐의 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딱도사의 영상을 보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속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수급의 형태를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수세를 오늘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 자, 어디 갔냐? 자, 여기 있죠? 자,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물량이 350억 가량 프로그램 매수세로 들어온 모습이에요. 오늘 장 초반에는 그죠? 볼까요? 9시 한 10분 정도? 9시 네, 5분 정도. 이때는 매도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매도를 하다가 점점 매수세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제가 오늘 오전장 브리핑 때도 외국인들이 물량 던지고 있을 때 뭐라 했냐면 이거 다시 전략 후강으로 매수세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들어와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매수세의 주체가 누군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 매수를 하고 있길래 HLB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이 공매도의 현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같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HLB의 지금 오전장 브리핑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HLB의 뭐예요? 앞으로의 남아있는 일정 그죠? FDA 일정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일정과 더불어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영상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HLB 영상을 오전에도 올려드리고 매일같이 성실하게 그죠? 올려드리고 있어요. 딱딱도사가 실력으로 HLB의 분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한 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딱딱동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다가 딱딱 기억이 난다. 7만 5천 원짜리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만큼 저도 이 팩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LB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있고 외신 기사들 살펴보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서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딱딱도사의 이 HLB 영상 그리고 분석들이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도 지속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오늘도 HLB 관련해서 지속적인 브리핑들이 CMC 관련해서 NDA 관련해서 지속적인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이런 정보들을 꾸준하게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HLB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텔레그램 가족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HLB 관련된 브리핑들이 나갔었죠. 그죠? 보시면은 HLB 관련된 브리핑들이 나가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금요일에도 그죠? 반응을 뜨겁게 해주셨고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우리 HLB 주주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노력을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도 들어오시면 되겠고 입장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 텔레방에서 또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존에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추천주를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추천주를 지금은 문자로 드리고 있고 문자로 어떤 걸 드려요? 매수 타이밍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문자를 발송해서 이 2월달 추천주가 나갈 겁니다. 1월달에도 나갔고 작년 11월달과 10월달에도 나갔고 9월달에도 나갔어요. 그죠? 12월달만 한 달 쉬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추천주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자로 발송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저를 또 딱딱도사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선물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문자로 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알려드릴 거고 이 텔레그램 가족방의 역할이 뭐냐 물론 HLB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여기서 한 달 이후부터 브리핑이 나갑니다. 그죠? 제가 드리는 종목은 한 달 정도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는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스윙 종목입니다. 스윙 종목 중장기 스윙 종목이기 때문에 1, 2개월 정도는 수익을 우리가 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려요. 그래서 한 달 이후부터는 홀딩과 매도에 대한 대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텔레 가족방에 입장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텔레 가족방은 지금 신청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 문자로도 신청하셔서 추천주를 매수 타점을 받아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문자를 캡처해 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을 드립니다. 1월 달에 제가 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드렸죠. 그죠?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 달에는 제가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대응했어요? 2월 달부터 대응했어요.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검색하시면 그죠? 보이시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대응을 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아,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죠. 지난주 화요일, 지난주 금요일. 보이시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에 1월 달에 문자로 드리고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2월 달부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2일 날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초급등이 나와줬죠. 딱딱도사 추천주 1월 2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와줬다. 100%가량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죠? 텔레방에서 이렇게 대응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월달 후속 추천주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땡땡땡이라는 종목이고 3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이런 추천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감사하다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이 딱딱도사 시즌2 가족방인데 이거는 작년 11월 25일부터 다시 오픈을 했었고 그 전의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딱딱도사 시즌1 가족방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어떤 종목 드렸어요? 조선주를 추천드렸죠. 그죠? 보시면은 국내 조선주 탑5 해가지고 기적의 종목 4탄 이때 제가 추천주를 기적의 종목이라는 컨텐츠로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조선주에 대해서 7월 달에 알려드리고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조선주를 언급해 드렸어요. 그죠? 9월 24일 2024년 조선주 테마 관련주 여기 HLB도 있긴 하지만 밑에 보시면 조선주 테마 관련주를 강력 추천했었죠. 자, 조선주 테마 관련주 9월 24일 추천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어요?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 난리가 났습니다. 9월 달에 추천하고 나서 급등 100% 이상 급등 나왔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현대미포 자 21선 깨졌을 때 제가 매도 타이밍을 드렸습니다. 매도해라. 매도 타이밍 드렸고 그 전에 9월 달에 추천해서 급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9월 달 추천해서 급등 나와줬고요. 삼성중공업 9월 달 추천해서 급등 나와줬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9월 달 추천해서 대박이 나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딱딱도사가 추천했던 조선주 싹 다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망 관련주도 제가 9월 24일 날 정확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그죠? 자, 전력망 관련주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전선,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자, LS일렉트릭은 강력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9월 달 이후로 강력하게 급등 랠리 나와줬고 또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21선 깨지면서 매도 타이밍을 드렸지만 매도에 대한 시점을 드렸지만 9월 달 추천 이후에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와줬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원래는 시즌 1 가족방에 원래는 텔레방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문자로 드리고 있고 딱딱도사가 드리고 있었던 딱딱도사 추천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린 종목이 많이 못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딱딱도사의 추천주가 일제히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헷갈리게 많은 종목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2월 달 후속주로 이 종목을 드릴 거고 문자로 제가 종목과 매매 전략 왜 추천하는지 다 설명을 써서 보내드릴 겁니다. 300%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2월달 후속주 종목 한 종목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속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텔레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끝부분에서 그죠? 딱딱도사 시즌2 가족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HLB를 보실 건데 자, 오늘 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딱딱도사가 뭐라 했습니까? 그죠? 2월 14일 날부터 지금 이틀째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막 박수를 치고 축배를 터트릴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CMC 결과값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 우리가 축배를 들기에는 좀 이를 수도 있다. 김칫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분석했었던 히스토리와 모든 쌓아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승인 확률이 꽤나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최근 들어서 이 수급의 주체가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들어오고 있냐?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HLB의 차트죠. 그죠? 최근 들어서 이틀 동안 이 JP모건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죠? 순매수 금액을 많이 늘리고 있고 신한투자증권과 모건스탠리가 힘을 더하고 있죠. 그죠? 물론 매도세도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외국인들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매도세를 좀 가져가기도 했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지라도 결국에 포지션 자체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관이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늘어난 것 같죠? 그죠? 작년부터 본다면은 작년에 한 5월 17일 정도부터 봐야겠죠? 자, 왜 5월 17일부터 보냐? 이때가 CR에 받았을 때요. 1차 승인이 불발났을 때. 자, 그때 매수세를 많이 가져갔었던 주체들이 바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었어요. 그죠? 어디 자리에서? 주가 완전히 급락 나왔을 때 이때 물량을 막 늘렸다고요. 얘네들이. 그죠? 자, 이때 승인이 불발났어요. 그죠? 승인이 불발났습니다. 물량을 왜 늘릴까요? HLB가
다시 신청할 거는 무조건 뻔했고, 그죠? 2차 신청은 무조건 할 것이다. 이거는 확실시 됐고, 그죠? 지금 예정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HLB가. 물론 아직까지 개인의 보유 수량이 적진 않아요. 그죠? 일반적인 종목들에 비해서 개인의 보유 수량이 적진 않아요. 근데 평소에 HLB의 모습보다는 적다라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HLB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믿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에 대한 선택을 내리지 않죠. 그죠? 저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죠? 매도에 대한 선택을 내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매도세가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는 원인은 아무래도 지금 이 공포심, 그죠? 그리고 한 요런 자리에 물려있던 이제 개인 투자들, 요런 자리 8만 원대 초반, 8만 원대 초반에서 8만 원대 후반 사이에 이 많은 주주분들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죠? 매물대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매물대 요 정도로 봐야죠. 요 정도. 그죠? 이 박스권 자리. 그래서 이 박스권 자리에 매물대를 보시면은 요 정도 자리에 좀 물량이 많았네요. 그죠? 8만 원 좀 되기 직전. 그리고 요 구간. 요 구간까지. 지금의 자리 근처까지. 여기에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죠? 이 밑에 구간에도 좀 있긴 하지만 여기가 지금 압도적이죠. 이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는 순간에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매도세가. 왜? 본전 심리. 그동안에 오랫동안 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죠? 힘들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이제 단타 세력들이 있겠죠. 단타 세력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물량 올라갔을 때 매도 던지고 나가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급의 주체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 수급의 주체를 보고. 그죠? 수급의 주체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 제가 보여드렸죠. 주체는 JP모건이다. 그죠? 신한투자증권이다. JP모건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공매도의 그 수량이 좀 늘어나려는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대차거래 잔고가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 다 죽어날 수밖에 없다. 그죠? 지금 2월 14일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2월 14일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공매도 물량을 늘렸는데 JP모건이 오히려 매수세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하락에다가 배팅을 걸었는데 주가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숏스퀴즈가 발생될 수 있죠. 그죠?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면서 뭐예요? 하락에 배팅을 걸었는데 주가가 거꾸로 올라가 버리면 숏스퀴즈가 생긴다. 그래서 JP모건이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 세력들이 부담감을 느끼겠죠? 숏스퀴즈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얘네가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손실을 감행하더라도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버리면 얘네들이 공매도에 하락 배팅을 한 거를 갖다가 이 상승분으로 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최악의 어떤 상황이죠. 그죠? 숏스퀴즈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사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왜? 승인 전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주가 하락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숏스퀴즈가 발생되면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오히려 주가가 탄력 있게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HLB가 숏스퀴즈가 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CMC 실사 결과가 통과로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 다 때려 죽습니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사 통과되면 승인이나 다름없는데 주가 폭등 나오죠. 그죠? 그러면 공매도 하락에 배팅한 애들은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숏스퀴즈 나는 겁니다. 이 공매도 잔고가 꽤나 있어요. 그죠?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보이시죠? 2월 12일 기준, 아직까지는 2월 17일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영업일 기준 3거래일 이전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당시에 이제 2247억 정도, 그죠?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이렇게나 많아요. 2000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정신 나간 애들인 것 같아요. 진짜 공매도 세력들은 2247억을 공매도로 배팅을 한다? 이거는 HAB가 그냥 나락가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JP모건이 매수에 실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얼마나 똥줄 타겠어요. 그죠? 힘들죠. 힘들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한번 더 올라버리면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이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기 때문에 11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 2천억 정도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천억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넉넉한 금액이에요. 숏스퀴즈가 발생되면은 강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JP모건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수 좀 더 해줘라. 그죠? 이러면서 응원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오전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CMC 실사가 하루빨리 발표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EIR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실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NAI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죠? VAI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심사 결과가 NAI 아니면은 VAI 아니면은 OAI죠. 자, 이 OAI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죠? 굉장히 메이저급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자, 1월 초에 FDA 실사가 끝났어요. 1월 6일 정도에. 자, 그리고 나서 15 영업일 동안, 그죠? 15일 동안 뭐가 일어났습니까? 항소제약과 엘레바 테라피틱스, 항소제약 쪽에 CMC 보완이 일어났죠. 왜? 세 가지의 경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경미한 문제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어디서? FDA 항소제약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이해가 되셨죠? 경미한 문제라고 언급이 됐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미한 문제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로 조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치를 언제 했어요? 1월 31일 날 조치 완료 서류,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15일 이내에 조치하는 거는 뭐예요? 경미한 문제일 때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OAI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로 철회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VAI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경미한 문제로 기업 자체 처리가 되는 경우가 뭐예요? VAI입니다. 그래서 CMC 실사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뭐라고요? OAI가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CMC 실사는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FDA에서 공식적으로 너네 승인 났어라고 얘기 안 할지라도 VAI 등급만 받으면은 CMC는 통과된 거다. 이렇게 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이제 NDA 심사 완료 단계를 진행할 겁니다. 그죠? 이거는 기존의 실사와 확인을 했었던 임상 데이터를 확인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다시 재차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 간에 어떤 오차나 오류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데이터 값은 완벽하고요. 비임상 데이터 값 완벽합니다. CMC 결과값만 뭐예요? VAI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VAI로 끝날 가능성이 90% 이상은 될 거다. 지금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요.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세 번째가 끝나면은 사실상 뒤에 뭐 4번 라벨링 협상하는 거, 뭐 최종 승인 결정하는 거, 시판 후 요구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3번만 끝나면은 뭐예요? 승인입니다. 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종적으로 어떤 걸 검토하냐? 심사위원회에서 그죠? FDA의 승인을 하냐 마냐에
최종적인 단계를 그죠?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과 제조 품질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요. 그죠? 자, 안정성에는 제가 앞에서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HR 사망 위험성을 봅니다. 그죠? 사망 위험성. 자, 사망 위험성을 보는데 이거는 부작용과도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오전에는 안 찾아드렸는데 찾으면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는 따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36%라고 나오는데 공식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39%를 줄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죠? 간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36% 줄인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이게 2024년 7월 달이고. 자, 사망 위험성을 줄이는 내용들을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는 아까 36% 말고는 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39%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죠? 공식적으로 39%.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망 위험성은 뭐냐면 FDA 기준이 있습니다. FDA 통과돼야 되는 이 항암제는 기본 20% 빵을 쳐야 돼요. 그죠? 20%를 줄여야 됩니다. 사망 위험성을. 부작용 수치를 낮춰야겠죠. 왜냐면 특히나 이 간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 간독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 이 항암제가 얼마나 독합니까? 독한 약을 갖다가 이 간이 약한 사람한테 투약을 하니까 이 간독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 위험성과 부작용을 낮출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쟁약품인 옵디보 여보위가 마이너스 21%를 낮췄습니다. 그죠? 턱걸이 합격이죠. FDA 기준이 20%니까 21% 줄인 거면은 FDA 기준보다 1% 정도만 더 충족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근데 HAB 리보세라니까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마 병용 투약은 39% 줄였다. 그죠? 임상 과정에서는 36%, 최종적으로는 39%를 줄였기 때문에 뭐예요? FDA 기준을 2배 이상 충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성은 확보가 된 거죠. 그죠? 100점, 100점짜리 통과다. 자, 유효성은 MOS 값을 봅니다. MOS 값. 자, 이거는 생존 기간입니다. 생존율. 자, 이거는 생존 기간은 23.8개월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대조군 대비해서 HAB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의 병용 투약이 23.8개월이 나오면서 대조군 대비해서 5개월 이상 더 좋은 수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옵디보 여보위 같은 경우는 23.7개월이 나왔는데 그죠? 대조군 대비해서 2.2개월 정도, 2.3개월 정도밖에 좋은 수치를 못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약이 누구냐? 간암 1차 치료제의 가장 좋은 효능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는 약품이 뭐냐 했을 때는 HAB 리보세라니까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마의 병용 투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조 품질 CMC만 문제가 없으면은 3번까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이제 제품 라벨 협상입니다. 제품 라벨 협상은 이 라벨은 모든 약품에 라벨링이 들어가요. 뭔지 아시죠? 그죠? 이 약의 이 표면 깍을 보시면은 이 박스를 보시면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 부작용에 대한 안내, 투약 방법에 대한 안내, 그죠? 투약 방식, 권장 용량, 어떤 증상에 이 약이 잘 드는지 적응증, 안전성 정보, 부작용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죠?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단계까지 넘어가면은 뭐예요? 승인이 이미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승인 결과가 안 나왔지만 3번 내용이 완료가 되는 순간 뭐예요? 승인 난 거나 다름없다. 그때부터 주가 폭등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CMC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와는 뭔가 다르다. 이때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죠? 주가가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 실제 뭐가 나왔어요? 5월 17일 날 불발이 나면서 CRL이 나왔죠. 그리고 주가 하한가 2번 때려 맞았습니다. 자, 이 하한가 2번 나오기 전에 이 매도세가 나왔어요. 이거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세력들이. 그죠? 외국인 세력이든 기관 세력이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HLB의 어느 정도 정보를 받고 있다. 왜? 그러지 않고서는 주가가 미리 빠질 수가 없어요. 승인 직전에. 무언가 알고 있었겠죠. 왜냐면 사실상 2024년 1월달, 3월달에 뭐가 나왔냐면 한서제약의 폼 483이 나왔었습니다. 폼 483. 이거는 시정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파이널 리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HLB가 얘기를 했지만 언론사에다가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다가 파이널 리뷰상 지연되거나 승인이 불가를 받을 만한 어떤 이슈가 없었다라고 했죠. HLB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항서제약에서는 폼 483을 수령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국내 언론사에 보도가 안 됐었고 HLB의 공식 사이트에 보도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났는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결과값을 알고 있는 주체가 이걸 알고 매수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 매수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JP 모건이 그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도 딱딱도사가 정확한 브리핑들 도와드렸는데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딱 주식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고 따라오시고 75,000원짜리 제가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면서 기술적으로도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죠? 올라간다 노래 부르다가 때려 맞으면은 자기가 올라간다 했다. 이거는 분석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거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지켜야 되고 그죠? 우리가 왜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고 본질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홀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송은 딱딱도사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보시면 되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딱딱 주식을 많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2월달 추천주 후속주를 땡땡땡 세 글자의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HLB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 다른 종목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겠지만 HLB를 투자하시면서 딱딱도사 영상 보시면서 이 종목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다. 그죠? 300%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후속주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2월 후속주 종목 한 종목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문자로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 달 뒤에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땡땡땡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이 나갈 겁니다. 홀딩하냐 매도하냐 이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가족방에 어떻게 입장을 하냐 설명드리면은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1083명 정도가 되는데 입장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죠? 보시면 제 영상에 댓글을 보시면은 여기에 입장 방법을 적어놨어요. 그죠?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2 입장 방법 이 링크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조인 채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그럼 제가 이걸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채널에 추가해서 김재승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황재훈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오원일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의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무조건 입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HLB 분석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 추천주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죠? 매수 타이밍만 안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매도 타이밍과 홀딩하냐 매도하냐 이거에 대한 대응은 텔레방에서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죠? 매수 타점은 문자로 받으시고 한 달 뒤부터 홀딩과 매도에 대한 대응을 텔레방에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주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후속주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천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